네, 쓸모있는 생활 밀착형 법률 상식을 알려드립니다. 황방보 변호사의 법률의 쓸모 시간입니다. 네, 지난달 제주에서 이른바 카니발 칼치기 운전자의 무차별 폭행 사건이 알려져 공분을 샀는데요. 네, 음주운전만큼이나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법에서 말하는 난폭운전, 보복운전 어떤 건가요? 일단 두 분은 운전하시다가 혹시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경적을 울리는 그런 운전자들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그럼요. 있죠. 다 경험 있으실 거예요. 이게 없는 분이 없을 것 당하면 같은데. 정말 위협적이고 오히려 사고 나겠는데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렇게 위협적인 운전을 법에서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이렇게 구별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난폭 운전과 보복 운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별이 되고 또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따지면 차이가 있겠지만 외견상 좀 비슷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적용 상황이라든가 처벌 법규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난폭운전은 경적을 울리던가 아니면 중앙선을 침범하던가 아니면 급제동을 하는 등의 어떤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들입니다. 제가 두 분 운전 스타일은 잘 모르겠지만 나도 저런 적이 있는데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해야만 난폭운전에 해당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사소한 어떤 시비를 이유로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아니면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걸 말합니다. 운전하다가 특정 차량이 자기를 화나게 했다고 해서 그 차를 쫓아가서 뒤에서 박아버리던가 아니면 추월해서 갑자기 급제동하던가 아니면 막아놓고 내려서 욕설이나 폭행을 하는 그런 행위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들은 한 번만 하더라도 보복운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난폭운전은 어떤 특정되지 않은 여러 사람에게 위험과 불편함을 주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고요. 보복운전은 말 그대로 보복, 특정인을 의도적으로 위협하려 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난폭운전, 보복운전 다 처벌을 받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처벌 규정의 차이가 있는데요.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거고요. 보복운전은 형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자동차는 어떤 시민들의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형법상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로 간주를 하거든요. 네. 따라서 단순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라 특수로 봅니다. 그래서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등으로 처벌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럼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냐 좀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일반인이 칼을 들고 상대방을 협박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아니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보복운전 형태가 좀 심하다 싶으면 이게 사람을 죽일 의도가 있었다라고 봐서 살인미수가 적용된 경우도 있거든요. 예,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른바 제주도 칼치기 카니발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복 운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게 난폭 운전을 하던 어떤 운전자에게 피해자 항의를 하니까 내려서 폭행을 한 그런 사건이거든요. 일단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게 은색 승용차 앞으로 하얀색 카니발 승합차가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이에 항의하자 카니발 운전자가 다가와서 승용차 운전자 얼굴을 때리고 또 휴대전화까지 빼앗아서 던져버린 겁니다. 이런 경우라면 일단은 먼저 끼어들기로 난폭운전을 한 거니까 도로교통법상 처벌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차에서 내려서 물병을 던지고 사람을 때렸기 때문에 특수폭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서 일시 정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중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법이 적용이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보복운전을 당했다. 맞대응을 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참 고민이 되실 겁니다. 네. 같이 대응을 해 마라 고민이 되실 텐데 무조건 참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네. 만약에 상대방 차량이 보복운전을 하면 솔직히 순간 욱 하시죠. 그럼요. 그래서 만약에 맞대응을 하시게 되면 그렇다고 똑같이 내가 추월해서 나도 급제동하고 또 차를 막고 내려서 같이 욕설을 한다면 나도 똑같이 보복운전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상대가 차에 다가와서 창문이나 문을 두드린다고 하더라도 절대 응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문을 수차례 두드리는 것도 일종의 협박이 되는 거니까 경찰에 신고하시고 차 안에서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영상을 확보하는 건데요. 가해자의 어떤 의도성이나 행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게 좋고요. 네. 만약에 없으시다면 카니발 사건의 아내분처럼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시던가 아니면 CCTV가 있는 도로 쪽에 차를 세우는 게 좋습니다. 이게 어떤 순간적인 감정으로 맞대응을 한다면 양쪽 모두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무조건 참으시고 현명하게 침착하게 법에 따라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법률의 쓸모 오늘은 난폭 보복운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예.